자,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삼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세 개의 한이 있어서 이 부분을 묶어서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삼한. 보시면 마한 아래에 마한이란 큰 나라가 있으면 그 아래에 백제국과 목지국이 있고요. 진한 아래에 또 사루국이 있고 변한 아래에 구야국이 있는데요. 이제 각자 백제가 되고요. 신라가 되고요. 금관가야가 되는 방식으로 작은 나라들이 성장해서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 봅시다. 먼저 삼한의 성장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문단 나눠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성립 배경이에요. 고조선 멸망 후 내려와서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군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특징이 여기도 정치인데 정치 중에서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가면 앞에 다른 나라들이 구조랑 마찬가지로 이제 지리 특징을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 생활 모습 보고 있습니다. 생활 모습.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삼한이 추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먼저 성립 배경입니다. 아까 고조선 멸망 후 내려왔던 고구려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조선 멸망 후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고조선 멸망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사군의 어떤 설치에 대항하여 이주하거나 뭔가 저항하였다란 말 기억나시죠? 그 이주한 결과 사람들이 여기로 내려온 건데요. 위만이 가져왔던 그 철기 문화를 함께 가지고 오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나라가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이에요. 삼한. 근데 특징이 또 무엇이냐? 아까 옥저와 동해에서는 군장을 읍군과 삼로라고 불렀어요. 읍군과 삼로였다면 삼한에서는 또 군장의 이름을 신지와 읍차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또 왕은 없는데 대표자는 있어요. 왕은 없어요. 왕은 없는데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가 누구냐? 목지국의 군장이래요. 삼한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삼한이 있으면 아래에 마한, 진한, 변한이 있으면 또 그 아래에 50개 이상, 12개 이상의 각각 작은 나라들이 막 있습니다.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목지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백제국이에요. 그 중 하나가 사루국이고요. 그 중 하나가 또 구야국이에요. 여기서 그럼 삼한도 아니고 마한도 아니고 작은 나라인 목지국의 군장이 이 전체 삼한을 대표한다라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또 내려갈게요. 이번에는 정치 중에 종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두었는데요. 그 이유가 소도라는 곳, 위치, 지역의 명칭이라고 합시다. 구역의 명칭. 이라면 청구는 직위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있으면 이만큼을 군장이 다스리면 이만큼은 청군이 다스려요. 그렇다면 이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곧 소도인 거죠. 소도란 지역을 천군이 다스리는데 천군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단군, 왕검은 단군과 왕검이 각각 군장과 제사장을 의미해서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제정일치였다면 이 사회는 제정분리사회예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제정분리사회입니다. 이거는 정말 삼한만의 특징이라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느냐. 군장이 쫓던 죄인이 도망쳐서 소도로 들어가도 더 이상 쫓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놈이 여기서 죄를 짓고 도망쳐 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부터는 못 쫓아 들어와요. 자유의 몸이 된 거죠. 물론 뭐 천군이 나름대로 징벌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쫓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권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또 사회 모습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리 특징이 나오죠. 기후와 토양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 자, 지금 지도로 보시면 딱 지금 우리 남한의 위치예요. 남한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랑 마찬가지인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상상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저수지를 바탕으로 한 벼농사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 뭐랬죠? 밭농사는 물이 없지만 지금 벼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지은 거죠. 그를 바탕으로 벼농사를 지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반도 남쪽에서는 벼농사가 쉬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벼농사가 언제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일부 지역 벼농사. 언제였는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세요. 다음은 변환입니다. 이번에는 사만 중에서 변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변환은 우리나라 남쪽인데요. 그쪽에서는 철이 풍부했대요. 철은 우리 무기로도 쓰고 농기구로도 쓰고 정말 용도가 다양하죠. 지금도 철강 산업은 중요한 산업일 만큼 철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입니다. 그 철이 풍부했기 때문에 주변국에 수출이 가능해요. 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걸 주고 다른 걸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쇠를 뭉쳐서 화폐로 만들었대요. 말하자면 명도전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변환의 철을 가지고 화폐로도 만들고 외교도 했다는 두 가지 용도가 있고요. 마지막 제천행사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부여 있었고 고구려 있었고 옥저 있었고요. 동해 있었는데요. 설마 페이크에 넘어가신 분 없죠? 옥저에는 없습니다. 동해 부천,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사만에서는 제사의 이름이 있기보다는 5월절, 10월절이라고 해서 그냥 두 번 지내는 제사가 있다라고만 나와요. 별다른 이름이 아니라 5월절, 10월절이 그 제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5월에 왜 했느냐? 씨 뿌리기. 그리고 10월절은 추수라고 해서 농업의 중요한 시작과 끝을 제사를 지냄으로써 농업의 성공을 기원했다라는 풍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아까 봤던 마한의 소국인 백제국이 마한을 통합해요. 목지국이 아닌 백제국이 통합했고요. 다음 진한의 소국인 사로국이 신라로 성장을 해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나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야 연맹으로 성장해요. 우리 지금 연맹 뭐뭐 있었죠? 부여 있었고 고구려 있었죠. 부여는 연맹에서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고구려는 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변환의 소국도 아직까지 더 성장하지 못하고 가야 연맹으로만 끝난다는 점 우리가 삼국시대 마무리할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사만의 성장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 있는 사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군 나오고요. 소도 나오고요. 이제 뭐 소떼라는 것도 있는데 소떼는 지금도 우리 여기저기 시골에 가면은 이런 나무 볼 수 있어요. 아직 있으니까 이 사진이 보이겠죠? 보시면 소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군이 다스리는 별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도망 온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천군은 천군이고 그 아까 신지읍차로 별도니까 니네가 쫓던 애 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독립적 모습.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한다 했죠? 기억하시죠? 재정 분리입니다.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를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까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교과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또 질문 생기면 언제나 찾아오시고 학습지도 채워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